맵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변수를 선언하실 때 좀 독특해요. 뭐 리스트도 그랬었지만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해시 셋, 그리고 트리 셋 같은 경우에 변수를 선언할 때 엘리먼트가 무슨 타입이냐라고 엘리먼트 타입 한 가지를 써줬었죠. 근데 맵은 그런 타입을 써주는 게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앞쪽에 있는 게 키의 타입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쉼표 뒤쪽에 있는 게 밸류의 타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인티저와 스트링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맵은. 맵의 이름을 저는 여기서 스튜던트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거고요. 학생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했냐면 1번 누구, 10번 누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숫자가 그 학생을 찾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문자열이 그 학생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하실 때 여기가 조금 길어요. 맵 같은 경우에는 맵, 그 다음에 꺽쇠를 써주고 타입을 두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길어지고요. 생성자를 호출하실 때에는 앞에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타입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는 키와 밸류의 타입을 생략하셔도 가능합니다. 이거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에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에서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생략해버리면 이거는 변수 생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맵이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죠. 키가 무슨 타입이고 밸류가 무슨 타입이냐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맵에서도요. 리스트와 셋과 동일하게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는 맵 타입의 참조 변수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원소가 몇 개냐를 리턴을 해줍니다. 원소가 몇 개냐를 리턴을 해주고요. 맵에는 맵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를 할 때는요. add가 아니라 push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점을 쓰면 맵에서 점을 사용하면요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지, 만약에 add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다면 pus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보통 이름이 그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add 아니면 put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push라고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앞에 인티저 뒤에 스트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int를 쓴 거고요. 뒤쪽에 스트링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게 키가 돼야 돼요. 뒤쪽에 있는 게 밸류가 돼야 돼요. 순서가 이 순서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게 인티저, 뒤쪽에 있는 게 스트링이어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풋을 한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한 다음에 사이즈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사이즈를 출력을 해보고요. 사이즈를 출력하실 때는 student.siz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해볼게요. 여기서도 size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student.size 네, 두 줄이 더 추가가 됐을 겁니다. 맵에다가 첫 번째 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요. 키가 1이고요. 밸류가 헝글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맵 자체를 출력을 해보면
맵은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1번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쉼표가 없죠. 여기까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까지가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와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사이즈가 2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1이에요. 1. 키 밸류 쌍이 몇 쌍이 있다? 한 쌍이 있다는 뜻이에요. 한 쌍이 있다. 그게 맵에서의 사이즈의 개념입니다. 맵에서의 사이즈의 뜻은 키와 밸류의 쌍이 몇 개의 쌍이 있느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키 밸류가 한 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푸술했어요. 한 번 더 푸술했고요. 푸술했고 그러면 스튜던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10번 오셈 이렇게 바뀝니다. 추가가 됐죠. 쉼표가 있죠. 그러니까 쉼표 앞쪽까지가 첫 번째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요. 쉼표 뒤쪽이 두 번째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맵에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먼트가 키 밸류 1번 홍길동이고요. 두 번째 엘리먼트가 10번 오셈인 거예요. 사이즈를 출력을 해보시면 스튜던트의 사이즈는 2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쌍이 있다. 키 밸류 두 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되셨죠? 그래서 추가하는 메서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맵에 저장된 데이터 삭제. 데이터를 삭제를 하실 때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remove에서는 키를 아규먼트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student 점 삭제한다 remove. 자, remove를 보시면 여기에 파라미터의 타입이 무슨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스트링, 파라미터 타입.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뒤쪽에 있는 스트링은 이건 리턴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턴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 파라미터라고 하면 요 키가 무슨 타입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는 키가 무슨 타입이에요? 인티저인데 왜 인티저라고 안 하고 오브젝트라고 하고 있을까요? 맵을 만들 때 키를 무슨 타입으로 만들지 모르잖아요. 키가 인티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거랍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리무브 메서드를 만들 때 키를 인티저를 갖는 리무브 메서드도 만들어야 되고 스트링을 갖는 리무브 메서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다른 더블 타입을 갖는 뭐 리무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일일이 여러 개를 다 만들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이 오브젝트가 최상위 클래스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 타입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맵을 만들 때 키가 어떤 타입이든지 상관없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 값을 주시면 되고요. 밸류로 삭제하는 메서드는 없어요. 리스트는 있었어요. 그죠? 리스트는 인덱스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었고 밸류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네, 기억을 안 나시면 확인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했었던 코드 확인해 보시면 해당 인덱스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리무브가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리스트에서는. 리스트에서는 리무브 인덱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무브 밸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메서드가 있었는데 맵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맵에서는 키로만 삭제할 수 있어요. 키로만.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1번하고 10번 이렇게 있잖아요. 1번하고 10번이 있는데 1번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1번 이렇게 하십니다. 자, 삭제된 다음에 삭제 후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냥 student 하고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사이즈 안 할게요. 사이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전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1번 홍길동과 10번 오쌤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remove 1 이렇게 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10번 오쌤만 남았어요. 사이즈는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요거 설명을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만 주석으로 더 하면 해당 키의 데이터를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맵은 value를 찾아서 삭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키를 이용해서 해당 키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은 있지만 value를 찾아서 삭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remove 메서드가 하나만 있어요. 리스트와 꼭 비교를 해보세요. 리스트는 remove 메서드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push라고 하는 메서드 알려드렸고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 알려드렸고 검색하는 메서드가 있어야 되겠죠. 맵에 저장된 데이터 검색. 검색할 때는 get이에요. 리스트랑 똑같아요. 그리고 리스트는 인덱스를 사용하지만 맵은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당 키의 value를 리턴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덱스 10번, 키가 10번밖에 없어요. 그죠? 바로 출력해 볼게요. sysout 해가지고요. students get. 자, 여기서도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 방법 보세요. get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변수의 이름을 보니까 변수는 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를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키는 어떤 타입이 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맵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오브젝트. 그리고요. 리턴 타입 보세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자, 왜 스트링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맵은 키가 인티저고 value가 스트링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키의 value를 리턴하려면 무슨 타입이 돼야 되냐면 스트링 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스트링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다 뭐를 주면 된다? 10번이라고 주면 된다는 거죠. 10번. 실행해 볼까요? 어떤가요? 어쌤 이렇게 나오죠. 어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remove와 get은 둘 다 키를 사용하는 메서드들이었어요. 키를 아규먼트로 주면 그 키의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는 게 remove였었고요. 키를 아규먼트로 주면
그 키의 value를 리턴해 주는 게 get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맵이 가지고 있지 않는 키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번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1번을 삭제를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1번이라고 하는 키는 없잖아요. 근데 1번을 또 삭제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번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없는데 1번으로 검색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면 되죠. 해볼까요? student remove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고요. 여기서도 아무런 오류가 없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문서를 조금 읽어보면 그 키에 매핑되어져 있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지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리턴을 한다라고 돼. 자,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게요. 리턴을 보면 키가 있으면, 그러니까 associated with key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맵에 그 키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맵에 키가 있는 경우는 삭제하려고 하는 삭제하는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값을 삭제를 하면서 value를 리턴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뒤쪽이 뭐냐면 키에 매핑되어 있는 게 없으면 no mapping, 키에 매핑되어 있는 게 없으면 null을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없는 키를 준다고 해서 에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매핑되어 있는 키가 없는 경우 remove 메서드는 null을 리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진 않아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튜던트를 출력한 거랑 여기서 스튜던트를 출력한 거랑 똑같은 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삭제된 게 없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맵은 키가 10번이고 이름이 오셈 이렇게 딱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키 2번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ys out students get 2번 이렇게 해보세요. 2번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2번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null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핑되어 있는 키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매핑되어 있으면 그 매핑되어 있는 키에 매핑되어 있는 값을 리턴을 하고요. 스튜던트라는 맵 안에 10이라고 하는 키가 있으면 그 키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값, value가 리턴이 되는 거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맵에 해당하는 키가 없으면 get의 리턴 값은 null이 되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null이 리턴이 되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 객체가 없다. 생성된 객체가 없다. 이게 null이에요.
되셨죠? 맵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번이 5셈이었는데 10번이 5셈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런 거죠. 또 다른 메서드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풋을 사용하시면 돼요. 키는 중복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키는 중복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풋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만약에 키가 존재하면 거기에 있는 밸류를 바꿔버립니다.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운 밸류를 추가를 하는 거지만 키가 존재하면 그 키에 있는 값을 바꿔버리는 게 그게 풋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에 add와 set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맵에서는 풋입니다. 풋. 볼까요? 스튜던트가 맵 이름이고요. 맵 이름이고 여기 보시면 set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add라고 하는 메서드도 없고요. set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없어요. 풋은 있죠. 풋은. 그렇죠? 자, 10번. 쌤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꿀까요? 아무개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출력해볼게요. 스튜던트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맵을 사용하실 때에는요. 딱 세 가지 메서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put, get, remove. 사용하시는 게 put만 키와 value를 사용을 하고요. get 키만 있으면 되고 remove도 키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없는 키를 사용한다고 해서 get이나 remove에서 없는 키를 사용한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에러 같은 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정하는 메서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수정하는 메서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풋이 수정하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밑에서 정리를 하면 풋 메서드가 하는 일이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있으면 값만 변경을 하는 거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다. 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value만 변경을 하는 건지 두 가지로 이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맵도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만 기억하자? put, get, remove 이것만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get이나 remove와 같은 메서드들에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맵이 가지고 있는 키들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키만 얻어내면 그 키를 가지고서 반복문을 만들면 키 밸류를 get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키들을 알아내게 되면 그 키를 이용해서 remove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맵에는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키셋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키셋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키셋. 키셋에서 셋의 S는 대문자입니다. 셋의 S는 대문자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맵 이름이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 점 키 셋. 자, 이렇게 했죠. 자, 변수를 kset이라고 할게요. kset. 앞에 타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왼쪽이 변수 선언이잖아요. 왼쪽이 변수 선언이고 오른쪽이 메서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것은 그렇죠?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러려면 여기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 타입은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타입하고 똑같아야 되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물어볼까요? 네, 한 분이 set이라고 하셨어요. 한 분은 map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써드렸죠. 키들의 set을 리턴한다라고 했죠. set. 우리 지난주에 set 공부했잖아요. 아니면 모르겠다? 메서드를 올리세요. 메서드 위에 마우스를 올리세요. 자,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거 안 읽어도 돼요. 여기만 보셔도 돼요. 여기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리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에요? 이게 메서드 리턴 타입이잖아요. 응? java.util.map 이거는 뭐예요? 클래스 이름. java.util 패키지 안에 map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map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뭐가 만들어져 있다? key s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다. 이 메서드는 무엇을 리턴한다? set인데 무엇을 원소로 갖는? 인티저들을 원소로 갖는 set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요? set인데 인티저들을 원소로 갖는 se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빨간색은 이거 임포트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임포트만 하시면 돼요. java.util.
자, 여러분들 메서드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메서드를 사용을 했으면 그 리턴 값을 저장하시는 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그 메서드들의 리턴 타입을 다 외우고 다닐 수 있어요? 못 외우고 다녀요. 그쵸? 그럼 어떻게? 이클립스가 알려주잖아요. 메서드가 무슨 클래스에 있고 파라미터는 무엇이고 무엇을 리턴하는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리턴 타입을 보고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사실 우리가 만든 스튜던트가 키가 인티저고 밸류가 스트링인 맵이란 말이에요. 그럼 키 하나는 인티저. 키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키가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뭐다? 인티저들로 이루어진 셋이다 이거예요. 셋.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왜 리스트가 아니고 셋일까요? 인티저들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셋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트도 가능하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 왜 리스트가 아니고 셋일까요? 키는 중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번호, 주민번호 이런 게 중복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자료 타입 자체가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리스트잖아요. 일이 여러 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 키의 역할로서 맞지 않는 거죠. 키의 역할로 맞지 않는. 그래서 여기가 리스트가 아니라 셋이에요. 셋이고 인티저를 저장하는 셋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스튜던트가 맵인데 인티저와 스트링을 키와 밸류로 하는 맵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키들의 집합만을 찾겠다라고 하면 인티저들의 셋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서 쓰면 쉬워요. 코딩은 절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이렇게 오지? 하고서 이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절대 외워서 못해요. 문서 보면서 그 문서에서 아 이거다 라고 알려주면 그거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거를 출력을 해보면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뭐 10번밖에 없죠. 우리가 풋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풋을 한 게 이쪽에서부터 보면 1번 홍길동 풋했고요. 10번 오셈 풋했죠. 그 다음에 1번 홍길동을 리무브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는 더 풋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키는 뭐밖에 없어요. 10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출력할 때 여기 뭐 아무개 뭐 이런 건 없죠. 그렇죠? 단지 이렇게 숫자만 보여주죠. 키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키만. 그리고 출력을 이렇게 대괄호로 하지 않고 중괄호로 이렇게 중괄호가 아니라 이렇게 대괄호를 쓴 거는 리스트나 셋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죠. 출력될 때 보시면. 그래서 이게 리스트나 셋을 출력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위해서 students put 100번이라고 넣을게요. 뭐 A, B, C 이렇게 넣고요. students 순서는 중요하죠. 또 1번을 넣어도 돼요. 삭제한 다음에 1번 삭제한 다음에 1번을 다시 pu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키가 3개가 생겼을 거예요. 10번, 100번, 1번 이렇게 키가 3개가 생겼을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키들의 집합이에요. 키들의 집합.
순서는 10번이 가장 먼저 있었고 그 다음이 100번이고 가장 마지막에 1번을 넣었는데 보시면 1번, 100번, 10번이에요. 정렬되어 있지 않죠. 트리 맵이 아니었고 해시 맵이었어요. 해시 맵. 트리 맵을 썼으면 여기가 1번, 10번, 100번 이렇게 정렬돼서 나왔을 거예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트리 맵을 썼으면 여기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나왔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해시 맵을 만들었거든요. 해시 맵. 위쪽에서 생성한 걸 보면. 그래서 여기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해시 코드가 얘네들이 해시 코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떤 해시 알고리즘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키들의 집합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키들의 집합을 알아냈을 때는 알아내서 뭐 할까요? 키셋을 알아내서 뭐 할까요, 도대체? get을 하려는 거예요. get이나 remove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셋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가능해지는 거죠. 맵 객체 자체는 포구문을 쓸 수가 없어요. 향상된 포문을 쓸 수가 없어요. 배열이나 리스트 같으면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향상된 포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서 그 다음 원소를 가지고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거를 언제까지? 이거를 그 리스트나 배열에 있는 가장 마지막 원소까지 반복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이게 향상된 포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위치를 옮겨가면서 거기에 있는 밸류들만 꺼내서 거기에 있는 값들만 꺼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건데 맵은 전혀 다른 구조죠. 맵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에 키와 밸류가 이렇게 쌍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키와 밸류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키와 밸류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상된 포문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에서 도대체 키를 꺼내야 되는 거냐 밸류를 꺼내야 되는 거냐 이것부터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죠. 무엇을 꺼내야 될지가 그 애매한 거예요.
리스트 같으면 여기에 있는 게 인티저면 인티저를 꺼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게 문자열이면 문자열을 꺼내면 된다. 그런데 맵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서 키를 꺼내야 되는 거냐, 밸류를 꺼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꺼내야 되는 거냐, 이게 애매한 거죠.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 원소로 넘어가는 거 전부 다 마찬가지. 그래서 키셋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키셋은 무엇을 주니까? 셋을 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면서 이렇게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100번, 세 번째는 10번이라고 하는 하나씩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뭐 그런 게 리스트나 셋이기 때문에 키셋은 셋을 리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키셋을 이용해서 형성된 포문을 쓰는 거예요. 키셋에서 첫 번째 키, 키셋에서 두 번째 키, 키셋에서 세 번째 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value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사용했었던 메소드가 뭐예요? get이잖아요, get. 그렇죠? 맵에서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키만 넘겨주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value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맵에서 형성된 포문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키셋을 먼저 찾고요. 키셋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키들의 그 집합에서 밸류를 하나씩 꺼내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 맵에서 중요한 메서드들은 다 알려드렸어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은 메서드들도 많지만 지금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요. 맵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put, get, remove. put, get, remove. 만약에 한 가지만 더 알아내자 그러면 키셋.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